잠금 해제 버튼을 한번 기계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네, 기계 누르니까 테일게이트와 슬라이딩 도어가 동시다발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네, 카니발 7인승 같은 경우는 릴렉션 시트를 안쪽으로 밀어야 시트를 뒤로 젖히거나 아니면은 레그 서포트를 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이 시트를 안쪽으로 한번 밀어볼까요? 네, 밀어보고 한번 릴렉션 시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릴렉션 시트를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요? 오, 바로 이거군요. 네. 그리고 제가 시트를 창문 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홀드 버튼 이렇게 누르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시트를 밀면은, 홀드 버튼을 원터치를 누를 때 조금 길게 눌러야 됩니다. 살짝 누르면 또 안 되군요. 그리고 레그 서포트를 위로 이렇게 올려야, 네, 이렇게 또 레그 서포트를 활용한 릴렉션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또 레그 서포트를 내리고요. 그리고 아래쪽 버튼을 다시 한번 0.5초 이상 눌렀습니다. 그리고 떼면 시트가 알아서 이렇게 원상 복구가 되는 구조죠. 그리고 제가 좀 덩치가 큰데 3열 좌석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3열 좌석을 이동한 저의 모습 어떠신가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2열 좌석을 어느 정도 이 설정대로 맞춰놓고 3열 좌석으로 이동하니까 저한테는 그래도 레그룸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되네요. 네, 말씀하세요. 테일게이트 열어줘. 테일게이트를 엽니다. 네, 열리죠. 테일게이트를 닫습니다. 오, 네. 닫혀지나요? 네, 닫혔습니다. 제가 한번 램프를 한번 눌러볼게요. 근데 왜 안 켜질까요? 소비자든 밝은 대낮에도 램프를 누르면 당연히 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눌러보니까 램프가 안 켜집니다. 네, 말씀하세요. 오늘 날씨 현재 파도는 맑아요. 이후 오후 3시에는 맑고 9시에는 구름이 많겠어요. 뒷좌석 도어 닫아줘.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중간 목적지 동화 컬처 빌리지까지 37.1km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연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연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한 클러스터 설정을 해놓고요. 네, 확실히 뭐 이런 시승 동의서 작성해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시승 행사도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된 형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왕복 한 70여 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예요. 사회가 사회인 만큼 저도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시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타는 차는 2.2 디젤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시승차를 이렇게 타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초기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자면은 소음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전반적인 차량 시야는 꽤 좋습니다. A필러 쪽에 사이드 미러와 그리고 유리 부분을 되게 넓게 해놨으면 좌우 시야가 그렇게 크게 가리는 현상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크기도 꽤 크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크기가 커야 나름 효율적인 운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주행 모드는 크게 에코, 스포츠, 스마트, 중간 목적지까지는 노멀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오늘의 컨셉은 모두가 안락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컨셉트로 크게 과속을 하지 않고요. 근데 확실히 큰 차에 이렇게 저 혼자 운전하다 보니까 조금 허전하긴 해요. 이 미니밴에는 또 여러 사람들이 타야 저뿐만 아니라 뒷좌석 승객들이 어떤 승차감을 느낄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HD가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3.4km 동안 한번 주행 보조 기능을 잠깐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되고 있네요. LFA도 되고요. 그리고 앞차와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작동이 되는데 전 4단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카니발부터는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지금 적용이 돼서 기존에 없었던 LKA와 그리고 LFA가 추가가 됐죠. 마찬가지로 약 15초 정도 지나니까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런 커브 구간에서도 차선 중앙은 잘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약 2km 앞 아천 IC에서 구리시청 용마터널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네, LFA만 해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거나 더 큰 경고는 주지 않고요. 네, 지금 약 한 5km 정도 아주 무난하게 달렸는데 연비가 리터당 13.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나중에 32.2km 더 주행한 다음에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이 그렇게 크게 저한테 물렁하다, 너무 느슨하다 라는 느낌은 전혀 되진 않고 있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을 때 외부 엔진 소음은 좀 들려오고요. 하체 소음도 그렇게 크게 만족스러운 편은 아닙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이 차가 세단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만족하는 미니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그래도 용납은 됐겠지만, 그래도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저번 리뷰 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카니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앰비언트 라이팅인 것 같아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밤 되면은 대시보드 라인을 조금 이어주는 라이트가 좀 나왔으면 더 고급스러운 감을 강조시킬 수 있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도어 트림에만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쪽에 그냥 이슬처럼 맺혀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슬처럼 맺혀있는 디자인에 또 색깔이 흰색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앰비언트 라이트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부실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버전의 카니발이 나오면은 대시보드 라인을 이어주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있는 승객들도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은은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추가가 된다면 그것도 되게 좋겠죠. 8km 달렸는데 연비는 15km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오후 1시 40분에 이 차를 주행하고 있는데 조금 차량 통행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오늘 시승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기자들이 이 차를 타고 그 다음날 기사를 송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주행 조건으로 나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고 또 주행을 하는 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조금 차량 통행이 많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나가면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차에도 그래도 대시보드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위한 장치가 마련이 된다면은 굳이 내 시선이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를 향하지 않더라도 전망을 주시해 나가면서 아주 올바른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행하면서 음성인식 기능을 실행을 할 때 이 음성인식 기능이 실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내비게이션의 화면이 잠시 중단이 됩니다. 그럴수록 클러스터에 있는 내비게이션 경로나 아니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있는 내비게이션 경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 보니까 음성인식 기능을 실행을 할 때 잠시 내비게이션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 조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37km 주행한 결과 연비가 보이시는 대로 리터당 17.6으로 나오고 있네요. 약 300m 서울 청평방면 우회전입니다. 네, 카니발에서는 스포츠 모드는 지원하나 실질적인 스포츠 모드일 때 배기음, 그리고 가속 시 나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질감이나 종합적인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는 그닥 그렇게 다른 세단이나 다른 스포츠카처럼 밀접하게 나아가는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언더스티어는 조금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입니다. 네, 방금 전에 가속 페달을 쭉 밟았을 때 스마트 모드가 자동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돼서 주행되는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감속 페달을 밟으면은 한참 뒤에 노멀 모드로 바뀝니다. 스마트 모드가 조금 주행 상황에 따라서 민첩하게 변하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소비자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좀 더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해, 아니면은 나는 좀 더 그래도 온전한 스타일을 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가 조금 더 민첩하게 그 주행 스타일을 접해서 주행 모드를 조금 더 빨리 전환시킨다면은 뭔가 좀 재미있는 드라이빙이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카니발의 전반적인 특징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운전석보다는 그래도 2열 좌석 아니면 3열 좌석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주행을 해서 제가 2열 좌석을 탔을 때 뭐 어지럽지 않은지 아니면 멀미가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승 같은 경우는 2인 1조가 아니라 1인 1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현을 시키는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2열 좌석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제가 2열 릴렉션 시트를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서 여러분께 시연을 해드렸죠. 184cm인 제가 2열 좌석에 탔을 때 어떤 느낌인가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좀만 있으면 또 고속도로에 진입하게 되고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는 다시 한번 또 HDA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조금 식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포츠 모드 주행하고 그리고 노멀 모드 주행하고 다양한 모드 주행했을 때 총 누적 연비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여러분께서 살펴보시죠. 네, 보면 볼수록 정말 앰비언트 라이트는 아쉽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더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저한테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암레스트에 팔을 놓고 뭘 조작을 하려고 하면은 센터페시아에 있는 조작부 버튼이 조금 멀게 느껴져요. 센터페시아에 있는 조작부 버튼들을 누르려면은 조금 더 팔을 뻗어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조금 작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덩치가 좀 작으신 분들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안전하게 음성으로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시원하게 해줘. 18도로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음성으로 조작을 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시원하게 해줘, 따뜻하게 해줘만 알아듣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그 공조장치 관련 음성인식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저한테는 너무 높다라고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모는 차종이 다들 아시겠지만 티볼리인데 티볼리 수준만큼의 시트 포지션 높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중간 기착지에서 카니발의 테일램프를 조금 살펴봤는데 카니발의 후진등과 그리고 방향지시 등은 화려해 보이는 디자인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카니발이 나올 때는 시퀀셜 타임의 방향지시 등을 넣거나 좀 더 길고 얇은 형태의 방향지시 등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LFA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LFA를 작동 중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없이 그냥 LFA만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냥 LFA만 작동시켜도 마치 HDA가 작동된 것처럼 차선 중앙을 잘 유지시켜주고 있고요. 그냥 LFA만 작동시켜도 15초 만에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바로 경고가 해제가 되고요. 한번 떼볼까요? 네, 그냥 LFA만 작동을 시켜도 네, 차선 중앙은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은 제가 수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커브 구간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커브 구간이 나타날 때도 그냥 LFA는 네, 알맞게 잘 주행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차선 이탈하거나 뭐 바퀴가 차선에 닿는다거나 그럴 경우를 제가 보질 못하고 있네요. 참고로 카니발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다 기본입니다. 그리고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 추가가 되면은 또 선택에 따라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적용시킬 수가 있죠. 가장 저렴한 트림에서도 아주 쉽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첨단 기능이 필요 없는데 주행 보조 사용만큼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현대기아차 차량들의 특징은 바로 사이드미러 후측방 경고등인데요. 예전에는 후측방 경고등이 차 두 대를 놓고 또 노란색 바탕에 뭔가 좀 아기자기한 형태로 되어 있다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후측방 경고등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모 속 그리고 느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경고등이 나오고요. 좀 더 직관적인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형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코로나19 상황 잘 못 들었습니다. 삐 소리 후에 다시 말씀해주세요. 코로나19 뉴스 잘 못 들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네, 제가 1.7km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가 감지되었습니다. 주의 운전하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가 있었나요? 저는 보질 못했는데 왜 이 차가 미끄러운 도로가 감지됐는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가 감지할 수 있는 미끄러운 도로의 기준이 뭘까요?
뭐 그래도 운전자 주의의 목적으로 이런 안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건 좋죠. 그렇지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미끄러울 수 없는 도로 환경인데 왜 미끄러운 도로가 감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이런 안내 메시지가 도움은 될 수는 있어도 네, 여기입니다. 미끄러운 도로가 또 감지됐다라고 나오는데 예, 무슨 기준으로 미끄러운 도로가 감지됐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또 나왔네요. 네, 미끄러운 도로가 감지됐대요. 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네, 지금 계속 지금 미끄러운 도로가 감지되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 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 자체가 카니발한테는 미끄럽게 여겨지는 건지 아니면은 경고 메시지를 수신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도로 상황에 대한 감지 시스템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도입됐을 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만약에 제가 이 차를 혼자서만 몰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차박 용도로 좀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릴렉스 시트를 활용해서 휴게소나 아니면 졸음 시트에 진입했을 때 저 스스로 또 릴렉스 시트에 기대서 좀 더 잘 수도 있고 되게 편안해지겠죠. 네, 카니발은 지금 사전 계약 대수가 거의 32,000여 대 정도 된다고 하죠. 아마 지금쯤 4만 대를 육박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차종이고요. 또 많은 가족분들이 탈 수 있는 차종이기도 합니다. 내린 결론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네요. 이제 가장 반가운 것은 주행보조 시스템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전 카니발은 LK도 없었기 때문에 주행보조 시스템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유압식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돼서 LK 등 첨단 사양을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못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온 카니발, 4세대 카니발은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돼서 LK뿐만 아니라 LFA도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사양들이 4세대 카니발에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12.3인치 디스플레이 그리고 12.3인치 클러스터는 기존의 현대기아 차에서 봐왔던 대로 되게 세련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봐도 고급스러운 감이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도 많은 부분이 또 바뀌었고요. 또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인테리어는 분명합니다. 아쉬운 것은 바로 디젤입니다. 파워트레인을 조금 더 다양화시키거나 좀 더 파격적인 파워트레인을 장착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기아차가 좀 더 대중화된 카니발을 판매하기 위해서 3.5 가솔린 그리고 2.2 디젤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기대를 해왔던 LPG 모델 같은 경우는 아직 도입 계획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지금쯤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카니발을 생각하셨다면은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에 대한 기대감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커힐에 거의 도착을 했고요. 70.5km 주행한 결과 연비는 리터당 15.3으로 나왔습니다.